조사에 따르면 응급실 내 의료진의 과반수가 폭행과 폭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내 의료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보여주기식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암묵적 핵 보유국으로 남으려 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위는 양측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오는 10월까지 반올림 피해자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버터형 에어컨 덕분에 에어컨을 켜고 끄는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켜두시는 것이 전력 사용량을 절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 정체성을 유대민족의 나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자국 내 아랍인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스라엘 내 아랍인의 정체성이 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최종 협의를 통해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KTX 해고 승무원을 승무 업무가 아닌 사무 영업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말 변호사 등록자 수는 24,015명으로 6년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2050년에는 약 7만 명에 달할 전망이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에 폐업 신청을 한 폐업자가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90만 명을 넘었습니다. 주로 서비스업, 음식점, 소매업 등의 생계형 자영업자가 다수를 차지했고 앞으로도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수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전국 465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3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1.4%가 업무와 관련해 다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80.7%가 폭언을, 50%가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응답도 39.1%나 차지했습니다. 현재 응급실 내 의료진을 폭행할 시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여러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정보국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는 대신 핵탄두 및 관련 장비 시설 은폐를 추구하고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실제 보유한 것보다 적게 핵무기와 미사일, 핵개발 시설을 미국에 공개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를 대외적으로 선언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핵무기와 핵개발 능력을 보유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및 관련 시설을 공개하고 폐기하는 절차를 밟는 대신에 일부를 은폐함으로써 암묵적 핵 보유국으로 남으려 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논의를 통해 이르면 2달 후에 나오는 중재안 내용과는 관계없이 제안을 무조건 수용한다는 방침을 조정위 측에 전했습니다. 중재위원회가 정리할 최종 중재안에는 새로운 질병 보상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반올림 농성 해제, 그리고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조정위는 양측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까지 반올림 피해자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근 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가구마다 전기료 누진세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자업계 관계자들은 폭염에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계속 켜두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합니다. 지배 구조나 사람 수, 가전제품의 활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011년 이후에 나온 에어컨을 쓰고 있는 집이라면 30평 기준으로 26도를 설정한다고 했을 때 2-3시간 정도는 지속해서 틀어주는 게 더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24도, 25도 정도로 설정하신다면 4-5시간까지도 지속해서 틀어주시는 게 켜고 끄는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절약이 됩니다. 이는 2011년 이후 거의 인버터 에어컨만 제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집을 냉각시키고 나면 그 후에는 그에 맞춰 전력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 정체성을 유대민족의 나라로 규정하는 법안을 기본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자국 내 아랍인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유대인 고유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유일한 국어로 규정하고 아랍어는 공용어로 격하했습니다. 유대인의 정통성만 인정한다는 차별 요소가 법안 곳곳에 담겨 있어 기본법이 시행되면 이스라엘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아랍인은 자연스레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정체성이 부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법안이 통과되자 결정적인 순간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기본법 제정을 옹호하며 우리는 이스라엘 민주주의 속 시민 권리를 보장하겠지만 다수파도 그럴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다수파가 그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X 여승무원들의 4,536일간의 싸움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노사 합의서 3개 항과 부속 합의서 7개 항목 등 최종 협의안을 통해 KTX 해고 승무원을 승무 업무가 아닌 사무 영업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레일은 노사 협의에 따라 인력, 결혼 상황 등을 감안해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입니다. KTX 해고 승무원은 당초 코레일이 아닌 자회사인 홍익회 소속인 만큼 복직이 아닌 특채 형식으로 고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코레일 측은 KTX 해고 승무원 특별 채용은 코레일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해 채용할 것이라며 청년 신규 채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 숫자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한 해 5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중반 들어 1000명으로 늘었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연평균 1,800여 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변호사 등록자 수는 24,015명으로 6년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변호사 숫자가 1만 명이 넘어서기까지 56년이 걸렸는데 그로부터 7년 만에 2만 명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서울 변호사회 조사에 따르면 2050년 변호사 수는 7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변호사 수가 많아지다 보니 변호사들의 수임료 또한 경쟁 구도에 돌입하면서 수임료 부문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인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정책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상승과 물가 인상, 내수 침체 등으로 올해 들어 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줄지어 폐업하면서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98년 외환 위기 당시처럼 자영업 폐업이 속출하고 청산산업 수요가 크게 높아지는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에 폐업 신청을 한 폐업자는 지난해 90만 8,076명으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9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폐업자 수 65만 명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전체 폐업자 중 92.3%는 자영업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아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간이사업자는 25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2천 명 늘었습니다. 서비스업, 음식점, 소매업 등 주로 생계형 자영업이었습니다. 폐업 문의 역시 올해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하는 등 문을 닫는 자영업자 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미디어 벤처인 피디언과 너울 E&M이 영상 및 컨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디어 벤처인 피디언은 최근 PD&톡이라는 뉴스 및 인터뷰 컨텐츠로 국민에게 알기 쉬운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너울 E&M은 영상 제작 전문 업체로 CF 제작 및 촬영, 홈쇼핑 영상, 광고 제작 등 영상 광고의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울 E&M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광고업계에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습도까지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피서지 안전수칙을 준수하셔서 시원한 여름 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PD&톡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